예, 130명 초청해서 보훈 또 보훈. 금요일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. 일주일 만에 또 보훈 행보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 지난 9일 천안함 생존장병과 유가족들과 오찬을 함께 했었는데요. 8일 만에 보훈 가족 130여 명을 보신 것처럼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에 초청을 했습니다. 잠시 화면을 하나 더 만나보겠습니다. 정부는 국가 유공자와 유족들을 더욱 따뜻하게 살피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국민과 함께 예우해 드릴 것입니다.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 나라의 영웅입니다. 대통령님 하시는 일, 모든 일이 정말 뜻을 다 이루시고 거기에다가 저희들 소망도 담아서 제가 비행기 하면 여러분들이 날아라 하시면 이 소리가 하늘에 닿아서 우리 소망이 다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. 잔을 드시고요. 비행기! 예, 오늘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오찬 행사 보신 것처럼 윤 대통령 부부가 직접 영접을 하고 일일이 악수까지 나눴습니다. 지난번 보훈 행사 마찬가지로 밑에는 레드카펫이 깔렸고요. 보훈 행보 6월이기도 합니다만 윤 대통령이 각별히 더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. 이도훈 의원님, 네. 결국은 크게 한번 보면 대북 정책이 문재인 전 대통령, 문재인 정부와 다르고 보훈 정책도 다르다, 이런 차별화 행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.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. 6월은 보훈의 달이면서도 특히 그 가운데서도 호국의 달이라고 할 수 있죠. 보훈은 크게 그 세 가지로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는데, 첫 번째는 독립, 두 번째는 호국, 세 번째는 민주.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에 이제 재복을 추가해서 아마 네 가지 방향에서 이제 보훈 정책을 펼 것 같습니다.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는 상대적으로 독립유공자, 특히 사회주의 계열 독립유공자를 우대했다는 얘기가 있고, 예. 또 민주주의 운동과 관련된 보훈 대상자를 우대했다는 얘기가 있는데, 상대적으로 호국과 관련된 북한과 관련된 이런 우리 호국 보훈 대상자들에서 좀 홀대했던 거 아니냐, 이런 평이 있었는데,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호국 우리 보훈 대상자들도 확실하게 예우해주겠다, 이런 거를 밝히는 거고, 지난 9일에는 예. 그 천안함, 그다음에 연평도, 목함지뢰, 이런 굉장히 상징적인 분들을 소수 초청했다면은 이번에는 그 보훈, 호국 전반적인 인사들을 대규모로 초청해서 장소도 아예 전쟁기념관에서 갖는 것이 여러 가지로 상징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. 앞서 화면에 잠깐 나왔는데 그 유공자 혹은 유공자 가족들이 윤 대통령에게 직접 거수 경례를 하고 악수를 나눈 모습도 눈에 띄었고요.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 나라의 영웅입니다. 건배까지 오늘 오찬회동에서 함께했습니다. 면면들을 좀 140여 명 중에 누가 초청을 받았는지 보면 김근식 교수님, 네. 고 조응성 하사는 70여 년 만에 유해를 찾은 그 유족, 그리고 상위군인 체육대회에 참석했던 김강훈 선수, 이런 면면들이 다 여러 사연과 보훈 가족들의 내역들이 좀 있습니다. 그렇죠. 호국 보훈의 달이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을 지고 국가를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고, 국가를 위해서 6.25 전투에 참가해서 전사하고, 국가를 위해서 공무원으로서 순직하고, 이런 모든 분들이 사실은 보훈의 각 영역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. 그래서 오늘 참석한 130여 명의 이 보훈 가족들은 바로 그러한 독립과 호국과 순국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영역에 있는 그 굉장히 상징적인 분들이 다 두루 망라된 것 같습니다.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응성 하사 같은 경우는 6.25 때 참전해서 전사해서 실종됐습니다만 최근에 유해를 발굴했기 때문에 네. 이런 분들은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?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유해 발굴 작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새롭게 발굴되는 그 유해 전사자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이 보훈처에서 그 마땅한 그 대우를 해드리고 있고요. 예. 그리고 상위군인 김가훈 선수 같은 경우는 상위군인들한 체육대회에 참가를 해서 수상을 했던 그 경력이 있어서 특별히 지금 거론이 된 것 같고, 그다음에 이러저러한 그 보훈의 가족들에 보면
공무원으로서 또 경찰로서 군인으로서 지금 현대 사회에 살면서도 이 나라를 위해서 또 공무원의 역할을 위해서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지거나 다친 분들도 사실 넓은 의미의 보훈의 대상에 들어갑니다. 그런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오늘 대표적인 분들이 130여 명이 모인 것으로 보입니다. 저도 얼마 전에 우연치 않게 전쟁기념관에 다녀왔는데 저기가 바로 그 용산 전쟁기념관 입구 좌우측에 있는 보훈 군인들 그리고 6.25 전쟁 이후 전사했던 장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새겨 넣은 저 명패를 윤 대통령 부부가 저렇게 한번 살펴보고 묵념을 하는 모습도 있습니다. 오늘 또 직접 한 여러 수여식들이 있던데요, 구자홍 차장. 네. 다음 화면을 같이 만나볼까요? 이 부분이거든요. 국가유공자 명패를 윤 대통령 부부가 직접 수여했는데 2년 전 춘천 의암호 선박사고 고 이종욱 영감의 배우자 그리고 6.25 전쟁의 영웅 고 임분택 최영남 씨 자녀 이렇게 명패를 직접 수여한 게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국가보훈처에서 이제 그 국가유공자 명패를 만든 게 2019년인데요. 이제 명패는 만들어서 수여를 해왔는데 대통령이 직접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유공자 가족에게 유가족에게 이 명패를 수여한 것은 오늘이 처음이라고 합니다. 물론 뭐 2년 동안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공식 행사를 많이 축소를 했기 때문에 명패 전달식이 없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예. 과거 국가보훈처 행사는 대체로 국가보훈처장이 대통령을 대신해서 대독하거나 대신 그 전달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.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는 대통령이 직접 이 국가보훈과 관련된 행사를 주관하고 특히 이번의 경우에는 이 명패를 전달하는 좀 뜻깊은 행사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뭐 레드카펫 직접 영접하고 악수하고 그리고 명패까지 직접 수여하는 뭔가 윤 대통령이 이 보훈 행사를 각별히 신경 쓰는 게 역력합니다. 오늘 명패까지 직접 수여했는데 다음 화면을 바로 볼까요? 근데 장 변호사님. 오늘 윤 대통령 부부가 직접 이 보훈 행사에 참석을 했고 실제로 김건희 여사의 외부 활동의 빈도가 좀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공개 행보가 더 넓어지냐 했더니 윤 대통령이 오늘 출근길에서 역대 대통령 부부가 이 행사 다 참석했다고 하는 거지 특별한 뭐가 있겠나라고 했는데 어제는 이순자 여사, 이순자 씨를 찾은 김건희 여사 오늘 보니까 같이 또 예전에 비해서는 같이 나란히 걷는 모습도 많이 포착이 돼서 김건희 여사 행보에 대해서 많이 의미 부여를 하더군요. 네, 그렇습니다. 오늘 행사에서 저렇게 또 반보 뒤에서 걷는 모습도 보이고요. 또 나란히 걷는 모습도 보여주시기도 했는데 사실 뭐 행동 하나하나가 지금 많은 의미가 부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만큼 김건희 여사의 지금 현재는 조용한 내조와는 좀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. 언론 보도에 의하면 뭐 광폭 행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. 기존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 그 제2부속실을 폐지하고 영부인 호칭도 없애겠다는 건 사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조용한 내조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지금 상황은 조용한 내조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 앞으로도 오늘 같은 그런 또 공식 행사에는 같이 참석하는 그런 공적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. 지금이라도 김건희 여사를 뭔가 전담으로 보필해줄 공적 어떤 전담 기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예. 국가유공자 포함해서 130여 명을 초청해서 오늘도 보훈 행사를 열었습니다. 윤 대통령이요. 글쎄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 여러 포석도 좀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.